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오토 프라모델 자동차 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과거를 이렇게 상해 보면은 참 우리 국내 자동차 프라모델은 거의 불모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또 자동차 모형을 좋아하는데 거의 문방구에서는 자동차 모형이 별로 없었어요. 뭐 있다면은 이제 어린 애들한테는 사실 이제 클래식카 이런 것들은 좀 있었죠. 그죠? 아카데미에서도 뭐 클래식카라든지 뭐 옛날 고풍스러운 스타일의 어떤 그런 자동차들은 이제 장식 효과가 괜찮으니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좀 현대적인 차들은 거의 없었죠. 그죠? 국산 차로 한 4종 모터라이즈, 그죠? 엑셀, 포니 엑셀, 르망, 스텔라 정도 나왔던 것 같고, 물론 그것도 모터라이즈는 나왔죠. 그 외에는 자동차 모형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모터라이즈에 좀 기반을 두다 보니까 뭐 버기 조금, 뭐 찝차류 정도 좀 있었고, 그죠? 그 외에 이제 현대적인 뭐 승용차, 세단 이런 것들은 거의 전무했죠. 특히 모터라이즈가 아닌 정밀 모형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래서 지방 뭐 시골이나 지방권에서는 그 자동차 정밀 모형은 즐기기가 극히 힘들었고, 서울이나 부산 이렇게 뭐 대도시에서 이제 그게 뭐죠? 뭐 문방구가 아니라 이제 모형점, 뭐 과학사 이런 곳이 좀 환경이 갖춰진 그 동네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든 뭐 중고등학생이든 그때 좀 이제 오토 모형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정밀 모형을 이제 고전프라입니다. 고전프라인데 이제 정밀 모형을 좀 샀거든요. 그래서 추억 관련해서는 사실 좀 컨텐츠가 왜냐면 그 당시에 정밀 모형 자동차는 별로 거의 없었으니까 뭐 만들어 본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뭐 외국에서는 혹은 뭐 대도시권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형들이 좀 만들 수 있겠다, 뭐 그런 의미, 그리고 이제 키트를 좀 살펴보는 재미, 뭐 그런 걸 알아보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미야죠. 그죠? 타미야 키트인데 이게 80년대 뭐 초반 키트라고 있거든요. 80년대 초반이면 한참 모터라이즈 나올 때인데, 타미야에서는 정밀 모형도 좀 이렇게 출시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거기서는 모터라이즈 뿐만 아니라, 그죠? 정밀 모형 모델러들의 어떤 수요들이 저변이 좀 있으니까 그런 수요들을 또 이렇게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정밀 모형으로 나왔고, 자동차는 그냥 이거죠. 동그라미 4개. 그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 이제 수입차가 지금도 뭐 유효할 수 있고, 그죠? 이제 여자들을 이렇게 좀 꼬실 때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어프로치 할 때 이제 좀 꽤 또 강한 효과가 있는 게 이제 차니까, 뭐 원시 시대나 과거로 봤을 때는 원시 시대까지 갈 수 있겠나? 아무튼 이제 그 타고 다니는 비클, 그 수단이 이제 말이잖아요. 말이나 뭐 당나귀 혹은 동물들, 그러다가 이제 뭐 마차, 자동차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 비클 탈 것이 뭐 신분의 상징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남자한테 남자가 어느 정도 이제 뭐 기반을 다지고 이제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탈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발이 될 수 있는 녀석. 과거에는 뭐 말이나 이런 동물이었고, 그죠? 혹은 이제 마차였고, 현대로 오면서 이제 자동차가 됐는데, 그래서 어린 남자이든 성인이든 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마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아우디 얘기 잠깐 해볼까요? 제가 아우디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알게 됐어요. 그 계기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취미가는 아마 90년대 나왔죠. 그죠? 그 당시에 자동차 잡지들이 몇 개 있었어요. 뭐 모터, 자동차 생활, 오토, 또 오토바이만 다루는 잡지도 있었고, 지금 출판 시장이 더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꽤 다양한 어떤 출판물들이 있었는데, 그 자동차 잡지를 제가 매월 그 서점에 가서 구입해서 봤거든요. 뭐 모터만 계속 보지도 않고 뭐 오토만 본 것도 아니고,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서 대충 보고
특히 이제 관심 끄는 차량들이 있는 녀석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우디가 자주 나왔죠. 이제 그 당시에 요즘은 이제 뭐 서울의 도산대로 강남이 그죠? 뭐 슈퍼카 정도 타야 이제 뭐 좀 눈길 끌지, 통상의 세단으로는 그죠? 큰 어떤 감흥을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국산차만 있어도 이제 부자 소리 들을 때니까, 수입차는 정말 그 어떤 존재감 자체가 어마어마했죠. 수입차, 그러니까 수입차를 시골에서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어요. 뭐 명절 때 누가 뭐,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제 상경연 해가지고 이제 성공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번 끌고 오면은 볼까. 지방에서는 거의 못 봤죠, 이 수입차를. 볼 수 있는 수단은 이제 그런 자동차 잡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아우디는 당시에 그러니까 독 3사 차량들도 있고, 또 저기 이태리 피아트 있잖아요. 피아트 이런 것들도, 피아트, 볼보, 사브, 스웨덴 사브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 그게 명차였습니다. 명품, 고급차 반열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애매하죠, 그죠? 사브는 망해서 없어졌고, 볼보도 망했고, 볼보는 망해서 뭐 중국이 산 것 같은데, 원래는 명차의 반열에 있었지만 지금은 좀 급이 좀 독삼사한테는 많이 좀 딸리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그 책을 볼 때는 아우디가 항상 미는 게 있었는데, 첫째는 색상, 시그니처 컬러가 있었거든요. 근데 벤츠나 BMW는 시그니처 컬러 없이 뭐 다양하게 이렇게 뽑아냈는데, 뭐 신제품 출시할 때나 그죠? 아우디는 거의 이 은색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으로 나오는 차도 그렇고 세단도 그렇고 은색을 많이 밀었어요, 이 시그니처 컬러로. 그래서 이 은색 보니까 당시 아우디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제가 이 키트 구입하는 데다 많은 또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색상이 시그니처 컬러로 은색을 많이 사용했다, 아우디가. 아마 당시에는 그 벤츠 BMW급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책에서도 그렇게 설명한 것 같고, 브랜드 파워라든지 인지도, 그리고 어떤 차량의 어떤 그 왕관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레이스 같은 데 띄어서 이렇게 또 획득했던 그런 왕관들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근데 독일에서 벤츠와 이제 BMW를 이제 뒤쫓고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묘사했던 것 같아요. 뭐 나름 그래도 명차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색상은 이 실버를 밀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벤츠와 이제 BMW를 뒤쫓는 그런 어떤 메이커였는데, 디자인이 이 심플함을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차량 벤츠들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유선형은 아니죠, 그죠? 이렇게 화려하고 너무 디테일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름 벤츠는 화려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거기 엔진 그릴부터 해가지고 크롬도 많이 바르고, 그죠? 벤츠는 또 쇠꼭지별을 여기 분리 뒤에 항상 박아줬잖아요. 그래서 전면부부터 해가지고 뭐 후방부까지, 심지어 실내까지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이제 좀 어필했던 게 이제 벤츠고, BMW는 좀 레이스 성능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뭐 엔진이 뭐 직렬 엔진이 뭐 파워나 정숙성, 부드러움이 어떻다라느니 어떤 경주에서 뭔가를 획득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주로 강조했고, 뭐 BMW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이제 그 키드니 그릴이죠, 그죠? 콩팥 그릴, 동그라미 두 개에다가 쌍라이트 두 개. 그래서 그건 굉장히 오래 고수를 했거든요, 그 디자인을. 벤츠보다 더 그걸 고수했죠. 그래서 차종은 다른데 앞모습은 거의 같았어요, 뒷모습까지. 그걸 뭐 요즘 말로 뭐 패밀리 룩 그러기도 하던데, 당시에는 BMW는 그걸 너무 고수하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는 이 차와 자기 회사 내에 이 차 저 차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뭐 디자인으로 어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키드니 그릴과 그 프론트 뷰를 굉장히 강조했던 차로 뭐 설명도 했고 기억을 하고, 반면 아우디는 정말 디자인적 특징은 없어요. 근데 심플함을 굉장히 그 당시에도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렇게 이게 거대한 그릴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동그라미 4개, 이제 이게 마크는 이제 여기 딱 박아주고, 그거는 옛날도 마찬가지죠. 근데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따블로 된 것도 있었고, 뭐 하나짜리도 있고, 그죠? 동그란 형태는
아우디는 잘 없었던 것 같고, 주로 이제 사각을 좋아했던 것 같네요. 각진 거. 그래서 좀 수수하고 심플하지만은 좀 늘씬함은 좀 가미가 됐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하고 이제 단아한 느낌. 우리 뭐 한복이 좀 연상될 수 있겠죠, 그죠? 뭐 다른 나라들의 전통 의상들은 좀 화려한 게 많은데, 한복은 심플하고 색상도 단순하지만은 단아하고 절제된 어떤 멋과 미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저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 아우디 보면은 굉장히 심플하지만은 뭔가 매력이 있고 군더더기 없는 느낌. 그게 그래 옛날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아우디가. 요건 지금 약간 포니빌도 나면서 이제 각이 많은데, 보통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의 아우디는 이것만큼 각이 많은 건 아니지만은 약간 그래도 조금 뭐 복잡한 선들은 다 치우고, 그죠? 또 이렇게 정제해가지고 나온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오래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저도 좋아했습니다. 차에서 아우디 뭔가 새로 신 제품이 나오거나 프로토가 나오면은 또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그랬죠. 그게 이제 첫째는 이제 색상 시그니처가 블루고, 두 번째는 디자인적인 어떤 디자인 언어나 코드가 이제 심플함. 세 개 하나 빠졌는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 위에 적혀있죠, 그죠? 아우디 이게 콰트로인데 뭐 꽈트로. 이 꽈트로가 뭐냐면은 당시에 아우디의 모든 차가 아마 꽈트로가 들어간 건 아니고,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차량, 좀 고급 차량들이 이제 꽈트로가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사륜구동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아우디 사륜구동 기술을 이제 꽈트로로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자동차 잡지에서 이 말 많이 썼습니다, 꽈트로.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스포츠카가 또 아우디에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사륜구동 스포츠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륜구동 스포츠카는 별로 없을 시절이죠. 요즘은 뭐 람보르기니나 이런 것도 다 사륜이죠, 그죠? 워낙 파워가 좋다 보니까 이제 그 동력을 앞 뒷바퀴 다 배분시켜줘야 돼, 이제 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사륜구동 스포츠카 개념은 별로 없고, 기껏해야 이제 뭐 이렇게 RV 이제 험지 가는 애들, 그런 애들이나 아니면은 뭐 각 브랜드별로 최정상급 차량들, 이런 것들만 좀 뭐 옵션으로 뭐 하고 그럴 때였는데, 아우디는 이제 이렇게 승용차라든지 뭐 또 스포츠카에 또 이 꽈도로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고성능 사륜, 그러니까 고성능 사륜 기술을 이렇게 뭐 이니시에이티브한 그런 느낌을 많이 줬어요. 브랜드 마케팅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 잡지에서는 이제 아우디 하면은 그냥 바로 연상되는 게 꽈트로였죠. 그래서 이제 이 꽈트로가 또 기술이 탑재된 자동차를 타미야에서 이제 모형화한 게 뭐 나름 당시 아우디의 특성을 다 담은 게 아닌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차는 한 80년대 초반이니까, 우리가 그때 자동차, 제가 이제 뭐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즐길 때는 나름대로의 한 10년 이상의 텀이 있는 거죠, 그죠? 일본은 자동차 문화나 프라모델 문화 같은 것들이 많이 또 앞서갔으니까, 우리 시차도 좀 느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특징으로는 또 일본은 우엔들인데, 이게 이제 뭐 유럽이나 뭐 한국이나 미국처럼 이제 좌핸들로 그려놨네요, 그죠? 보통 일본 차량이 프라모델들 자동차 보니까 우엔들이 많았는데, 이건 이제 수입차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좌핸들로 그린 것 같습니다. 뭐 약간 레이스빌, 슈머 아저씨는 아니고 아무튼 레이스빌라는 드라이버 분도 계시고.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어떤 그런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그런 느낌들이 또 그림에 담기게 되죠. 아무래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화백님이 그리신 거니까. 예. 요즘은 이렇게 독립 헤드라이트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아마 상향 하향 그걸 구분했나? 독립은 거의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 모듈 안에다가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쪽에 그죠? 뭐 LED라든지 다 박아두고. 그래서 요즘 같이 이렇게 독립 뭐 4분할 헤드라이트는 정말 보기 힘들다. 근데 당시에는 이런 기술들이 좀 있었어요. 포니도 아마 이런 것들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이렇게 포니보다는 먼저 나온 차 같으니까. 먼저 나온 차는 아니구나. 포니는 이제 70년대 나왔으니까. 아무튼 그런 당시에 시류가 이런 것도 있었다. 이게 깜빡일까요? 여기에 깜빡이 같기도 한데. 범퍼가 완전히 분할이 되고. 그래서 당시 옛날 차들은 그냥
프론트를 만약에 이제 자기가 그리거나 연상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정면에 사각형 정면 있잖아요. 반 쪼개면 돼요. 반 쪼개서 위로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이제 뭐 로고 박는 자리나 라디에이터 그릴 박으면 되고, 반 밑으로는 범퍼입니다. 범퍼에서 뭐 안개등이나 뭐 깜빡이 넣어주면 그려주고, 이렇게 되면 끝이죠, 그죠? 단순하죠, 그죠? 야, 요즘 좀 약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요즘 나와도 꽤 괜찮겠네, 그죠? 그리고 타이어가 나름 조금 폭이 넓은 타이어를 사용하는지 순정 제품이 이게 지금 휀다가 약간 광폭형 느낌의 휀다로 좀 불룩 튀어나와 있네요. 이건 스포츠 카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지금 키트 지금 박스 오픈도 하지 않았는데 15분이 지났네요.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은 얼마, 당시 얼마였나? 800엔 1대24 스케일인데 진짜 저렴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83년인가 본 것 같은데 80대 초반에는 싼 가격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또 도색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실버는 그냥 색이 단순하니까 여기 또 다른 컬러를 한번 넣어주면 되고요. 네가 붉은색 계열 한번 칠해보라, 그런 느낌 같습니다. 레드, 아마 퓨어 레드 정도 될 것이고, 메탈릭 블루로도 아마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차량이 물론 흰색하고 검정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실버에 레드, 블루 계열도 출시가 됐나 보네요, 그죠? 이렇게 또 지정해 준 거 보니까. 보디의 색별이라고 돼가지고 그 보디 색상, 그리고 아우디 스티커가 큼지막하게 옆에 박혀 있는데, 수입차 중에 특히 카푸 분들이나 이제 열성적이신 분들은 요거 좀 요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혹시 뭐 아우디 차주분 계시면 요거 스티커 하나 만들어서 붙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짝에 대문짝 해서 박았는데, 이제 뭐 지인이 와가지고, 야, 너 아우디에 미쳤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문짝에다 이만큼 이렇게 박다니. 그럼 이거 사진 찍고 제 영상 보여주셔도 되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캡처해가지고 보여주십시오, 그분한테. 이게 아우디스러운 거야, 임마. 이렇게 하면서. 대문짝하게 박았네요, 완전히. 뭐 나름 어울립니다, 그죠? 워낙 또 이게 이 아우디 마크가 원래는 4개의 뭐 중견기업 4개의 군소회사, 자동차 군소회사가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합병을 해가지고 만든 하나의 회사가 아우디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 회사 하나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했다. 그리고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의 바퀴가 바로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뭐 비행기의 프로펠러 회전도 연상될 수 있고 많은데, 우리 또 마차나 자동차에 구르는 바퀴를 연상하니까 자동차 회사의 의미도 있고, 또 보통 자동차는 바퀴가 4개니까 또 말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름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되, 이런 로고나 자동차 회사 마크는 또 심플해야 또 오랫도록 또 질리지 않고, 그죠? 그 어떤 가치나 브랜드의 어떤 밸류를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또 단순화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바퀴 휠은 뭐 80년대 좀 보던 스타일이고, 뭐 스텔라도 이런 스타일의 휠도 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휠 캡은 좀 넣어주지. 그죠? 이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저게. 좀 고급감을 좀 떨어뜨리는 느낌인데, 다만 이런 것들이 좀 다 좀 빠져 있는 부분은, 좀 경주용 자동차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랠리카들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뭐 웬만한 거 다 빼버리죠. 뭐 그런 경주용 느낌을 주기 위해서 휠캡을 따로 또 하진 않은 것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덮는 휠캡이 아니라 허브 쪽을 덮는 휠캡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은 예전에 저희 자동차 보면은 이게 바람이 빠지는 구멍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에어컨 바람 넣는 구멍처럼 촘촘한 구멍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디자인 어떤 요소로 사용도 하곤 했거든요. 옛날에 과거의 차들 보면은. 근데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이게 부착이 된 것 같고, 뭐 관리의 용이성이나 혹은 뭐 내구성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안 좋은 거죠, 그죠? 뭔가 구멍이 뚫려 가지고 있으면은, 기능을 해야 되는 거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안쪽에 뭐 작은 파손이 있거나 뭐 잡소리가 나거나, 그죠?
뭐 외부의 공기가 안으로 유입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 없죠, 그죠? 옛날에 한때 그랬다. 정면이고 그림 뭐 예쁘네요. 조금 포니 느낌이 나죠. 후방부가 지금 나왔는데 약간 도요타 셀리카 느낌도 들긴 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쿠페 아시죠? 그죠? 문 2개짜리 쿠페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있나요? 차 이름이 이제 꽈트로. 꽈트로를 차 이름으로 쓴 거는 또 독특한데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우디 사륜구동 기술로 꽈트로를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보통 당시에는 양쪽 거기 쌍발이나 트윈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한쪽에 모는 방식으로, 쌍발은 쌍발인데 한쪽에 모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 앞과의 그러니까 차 프론트와 리어의 어떤 통일감을 주기 위해 가지고 거의 어떤 색상의 분할이나 면 배치는 거의 같죠, 그죠? 블랙도 뭐 색도 통일을 시켜줬고, 깜빡이 이렇게 분할되는 부분도, 그죠? 이 붉은색 브레이크 등은 그냥 같이 묻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앞과 뒤에 통일성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자동차 디자인 이런 쪽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지만은, 나름 그래도 자동차 잡지를 좀 오래 구독한 독자로서의 그런 짬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됐고, 이제 800엔에 나온 녀석. 박스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와, 우리 느긋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죠? 옛날 추억도 회상하고. 박스 열었을 때는 패키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가 있는데 부대적인 게 좀 많더라고요. 설명서는 이따가 좀 보고, 여기 보면은 이제 타미야 도색 용품들이 좀 나옵니다. 요즘도 타미야에서도 꽤 다양한 종류의 붓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뭐 자동차든 밀리터리든 뭐 에어로든 붓도색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타미야 빛은 좀 비싼 편에 속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문방구나 화방 가서 살 수 있는 국산 저렴한 거에 대비 좀 비싸니까 굳이 뭐 비싼 브랜드 이런 타미야 거는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도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준비 작업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좀 심플하게 쉽게 이렇게 할 마음을 먹어야지 키트 하나라도 더 도색할 수 있지,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도색 시도를 안 하게 되죠. 나중에는 뭐 부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프로를 지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취미생활이니까 좀 너무 큰 퀄리티를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색칠하는 즐거움, 몸을 누리되 붓도 좀 저렴한 거 싼 걸로 해도 괜찮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게 라카 홍보 팜플렛입니까? 아니면 에나멜입니까? 여기는 타미야 타미야 컬러고 아마 이게 에나멜 같네요, 그죠? 에나멜은 색이 지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밀리터리 명가다 보니까 통상의 뭐 자동차의 컬러나 일반적인 색상의 어떤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보다는 이게 이제 그 무색, 저기 무광의 밀리터리 색이 굉장히 많죠. 타미야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 팜플렛 2개 들어가 있고, 요건 뭔가 타미야가 이렇게 옛날에는 뭐 캐릭터들도 조금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형을 더 친숙하고 재미있게 또 그런 팬들을 또 이렇게 끌기 위해서 이렇게 또 뭐 만화로 하는 것들은 일본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만화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캐릭터를 키운 것 같고, 뭐 RC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죠? RC. 토끼도 있고 뭐 재밌네요. 캐릭터는 같은 것 같고. 이렇게 재밌게 만화 보라. 그러니까 킷도 사고 또 만화도 한번 재밌게 보고 그러면 더 재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아무튼 카탈로그. 아카데미도 이제 이런 카탈로그를 넣어줬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선화 카탈로그라 그래가지고 선으로만 그린 그림 있잖아요. 이제 색칠하지 않은 그림, 그러니까 선으로만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그린 그림. 그래서 그 선화 카탈로그가 이제 비용이 싸게 치니까, 아카데미도 산프라에는 없었고 조금 이제 당시 80년대 중반 뭐 중후반에 이제 조금 비싼 킷은 카탈로그 다 넣어줬죠. 이렇게 포켓 사이즈로
타미야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건 1대24에 그 전통적으로 그죠? 그런 차량들이 르노라고 되어 있네요. 타미야 1대12 바이크 유명하죠, 그죠? 바이크 오토 바이크 밀리터리인데 1대35 뭐 타미야 MM 시리즈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MM 시리즈 요 장군 시리즈는 아마 국내에서도 아마 하나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있고 뒷면에는 뭐 가격표인데 여기를 펼치면은 뭐 이것만 만약에 리뷰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이게 또 펼칠 수 있으니까 요만큼만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1대12 빅스케일 차량들 이건 대도시의 모형점 정도에 나겠지 문방구에서는 절대 볼 일 없는 그죠. 1대20에 이제 그 레이스 카드, 레이싱 카드 하고 이제 있고 전통적으로 이제 라인 앱이 많은 게 1대24조 타미야. 그리고 1대6 빅스케일의 바이크. 이것도 뭐 시골 문방구에서는 거의 못 봤고 좀 큰 곳 같은 경우에 뭐 지방 도시라도 그런 곳은 뭐 뉴스타 이런 데서 1대6이 나왔잖아요. 아마 그런 데서는 좀 접해 보실 수 있지 않았나. 1대12가 그래도 뭐 라인업이 많은 전통적으로 타미야 그런 것이고 1대10, 12는 이건 RC 같기도 한데요. RC죠, 그죠? RC. 1대10이나 12면 RC도 잠깐 한 캔에 들어있네요. 타미야는 RC와 프라모델을 구분합니다. 카탈로그도 따로 나오죠, 그죠? 얘는 이제 1대30은 밀리인데 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다 밀립니다. 근데 밀리터리인데 로봇 좋아하시는 분은 또 밀리터리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지금 선으로만 그린 거죠, 그죠? 선으로 그리고 이제 명암은 들어가 있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그림이 아카데미나 센츄리온이 많이 보던 느낌이잖아요. 아카데미에서나 카탈로그에서도 뭐 거의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 그죠? 4호전차나 이런 것들. 이건 반갑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RC까지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스케일 큰 전차류들. 타미야는 총 7종입니다. 1대25가 7종 정도 나왔고 저도 다 만들어 봤어요. 이거 어릴 때 만들어 본 건 아니고 이제 모형에 복귀해서 제가 다 사봤어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또 썰도 좀 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대48은 1대35 나오면서는 거의 죽은 시장이죠, 그죠? 작은 전차, 물론 모터라이즈. 그리고 1대16이니까 이건 RC입니다. RC. 뭐 게파드가 또 유명하죠, 그죠? 함선도 또 나와 있고, 뭐 이제 거기 절군 그 공작 시리즈들이 쭉 보이네요. 뭐 아카데미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공작 시리즈들. 네, 이 정도로 보고 키트. 지금 28분. 스마트부터 볼까요? 제가 타미야 쓰면서 저기 생산 연도 보는 방법 알려줘. 여기 이제 7시 방향 보시면 된다고. 83년 4월에 만들었네요, 그죠? 1983년. 80년대 초반에. 그럼 진짜 오래된 키스턴인데. 40년 된 키트네요. 종이 상태도 굉장히 누르끼리하게 지금 세월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박스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보통 국내 키트는 이 완성 장례를 박스에도 이 측면에 많이 박아주고 그랬는데 타미야는 완성 장례보다는 다른 도색 예를 그냥 선택을 했네요, 그죠? 좀 다르고. 근데 실버로 똑같이 칠한 것 같습니다. 예쁘네요, 그죠? 아우디 좋아하시는 아우디 골수이신 분들은 문짝에다가 이 아우디 마크 스티커 제작업체 있죠, 그죠? 그거 가서 다 박으시면은 멋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제가 80년대 후반이었나 90년대 초반이었나 그때 그 수입 회사 거기 수입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거기가 몇 군데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란치아였나 피아트였나 그 회사 거기하고 태그 호이어라는 회사가 그때 자동차 잡지에 막 광고도 많이 했어요. 제 거기 그 뭐지 사치품 고급품이니까 이제 차만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차 잡지라도. 그래서 그때 두 군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엽서를 보내가지고
이 차들이 참 멋있다, 시계가 참 예쁘다, 카탈로그를 좀 달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90년대 초일 수도 있겠다. 초인가? 근데 그분들이 바쁘실 텐데 카탈로그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란치아인이었는지 아무튼 이태리 회사 같았어요. 피아트였나? 독일 차는 아니고. 그래서 그 카탈로그 오고, 그리고 이제 태그 호유에서도 카탈로그 줬어요. 근데 카탈로그 보니까 카탈로그가 너무 고급 재질의 종이에 인쇄도 엄청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 태그 호유에서는 카탈로그만 준 게 아니라 태그 호유 차에 붙일 수 있게끔 이따만한 스티커를 줬어요. 이게 은박으로 된 건데, 태그 호유. 그래서 차에 이렇게 다 붙이면 좋을 사이즈. 그래서 뭐 그때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우표 수집 함에다가만 넣어뒀죠, 그죠? 근데 그런 느낌으로 고급스럽게 스티커를 제작해야 되겠죠. 싼 마이로 하면은 안 한만 못 하니까. 그래서 이런 스티커 보니까 이제 태고 후회가 생각나네요, 그죠? 보겠습니다. 조립 과정이 근데 뭐 80년대 초반이니까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단계는 13번까지 되어 있고, 차 만드는 느낌을 한번 좀 볼까요? 1번은 이거는 이제 저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터라이즈 아닙니다. 정밀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나름대로 가성비 있게 또 조립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타미야 특성이 파츠를 최소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만 않게 들어온 이제 보대 이제 정밀 모형이다. 그런 이제 기본 컨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휠이 있고 이 안쪽 부분은 이 자전거 브레이크에 디스크 있죠,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자동차도 안쪽에 자세히 타이어 휠 안쪽을 보면은 이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으니까 그 디스크가 제대로 재현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앞 서스펜션이고, 그리고 앞쪽에 붙는 부분이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는 안전장치 아시죠, 그죠? 이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한쪽 바퀴가 위로 이제 만약에 뭐 도로가 굴곡이 심하거나 커브 돌 때 이제 위로 앞바퀴가 위로 훅 들리잖아요. 그럼 이쪽에 앞바퀴 한쪽을 연결시켜 두죠. 그럼 얘가 연동이 되니까 얘가 훅 들리면은 얘도 훅 들리죠. 그럼 이쪽 바퀴에다가 연결시켜 두면은 한쪽은 훅 들리고 한쪽은 이만큼 떠버려서 차가 급격하게 기우는 것을 막아주는 게 스테빌라이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이제 요걸 좀 신경 써서 잘 만든 것들은 따로 광고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스테빌라이저 이거 엄청 좋은 소재로 공들여서 박았다. 그런 것들도 이제 광고지에 이제 어필하고 그랬습니다. 스테빌라이저 원리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차들은 이렇게 롤링이 좌우로 이게 그렇게 심하진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뒷바퀴도 있어요. 3번은 이제 그게 서스펜션 부분 부착이네요, 그죠? 요건 구조로 볼 때는 머플러가 뒤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뒤고 여기가 앞이고, 그리고 좀 싼마이 차량들은 뒷바퀴 축이 붙어 있어요, 그죠? 붙어 있고, 물론 스프링은 따로 있지만,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독립 변가 장치라 그래 가지고 각각의 서스펜션이 노면의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고급 서스펜션 구조죠, 그죠? 이것도 이제 아우디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싼마이 서스펜션은 없는 거죠, 아우디급에서는.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모터라이즈는 아니지만은 이제 굴려볼 수는 있게끔. 요즘은 모형이 이제 거의 박제화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든 전차든 잘 구르지 않아요. 그냥 접착하게끔 된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좀 굴려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냥 모양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좀 실제 어떤 사물이 구를 수 있으면은 모형도 좀 구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나. 모터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폴리파츠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바퀴에. 그래서 이거 꽂으면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바퀴는. 4번에서는 이제 여기
배기 머플러가 이제 자체 하반에 이제 부착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리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금속 리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폴리파츠에다가 그냥 러너에 플라스틱 핀만 넣어주면은 잘 부러지고 잘 휘고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또 타미야가 또 이런 건 확실히 하죠. 옛날부터 전차를 봐도 잘 부러지는 곳은 꼭 메탈 파츠를 사용했습니다, 타미야가. 그래서 요즘 뭐 욕도 먹는데, 요즘 욕 먹는 건 이제 너무 비싸게 나오니까 키트를 너무 고가화해 버려 가지고 이제 뭐 이게 뭐죠? 어떻게 보면은 그 민나노 이제 같이 여럿이서 다 즐기게 부담 없는 그런 키트를 하다가 이제 요즘은 너무 비싸게 나가 버리니까 이제 소수 정예로 하고 싶단 말입니까? 근데 아무튼 여기 이제 핵심이 되고 좀 잘 부러질 수 있는 부분은 옛날에 이제 메탈 파츠로 들어있다. 리벳으로 표현되죠, 그죠? 4번. 그리고 요거 이 차량 화면을 보니까 셋인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경주용 차만 다 덮었어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차체 하부에도 무수히 많은, 특히 고속으로 달릴 때 무수히 많은 기류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의 흐름이나 공기의 길이 생길 건데, 뭐 르망 24시 네고레스 경주라든지 뭐 F1이라든지 심지어 뭐 랠리, 그죠? 랠리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또 다 막아버렸어요, 여기다. 근데 그 승용차, 일반 시판용 차량들은 그런 기술이 별로 적용이 안 됐거든요, 당시에는. 벤츠 S 클래스 정도면 다 막았을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수입차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막아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유가 조금 다른 게, 경주용 차들은 공기 저항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승용차들, 그러니까 이 메이커들의 시판차들은 소음 절감 때문에 안에서 이제 그 타이어 구르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그죠? 하부 소음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다 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애초에 시작은 레이스 카들이 했던 기술들이다. 이 차체 하부로 다 싸버리는 느낌. 요즘 제네시스 것만 해도 많이 싸죠, 그죠? 국산차도 그런 기술을 도입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엔진 같네요, 그죠? 엔진도 제한되어 있다. 당연히 모터라이즈 아니니까 남아있는 공간을 또 이렇게 디테일로 채울 수 있다. 여유가 생긴 거죠, 그죠? 뭐 대시보드, 핸들, 뭐 기어바 등은, 기어봉 등은 뭐 특출난 건 없고, 다만 아우디가 이제 꽈트로 4륜구동 기술을 좀 많이, 이제 자기가 좀 이렇게 좀 광고도 많이 하고 밀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전사지 마크가, 여기 표시가 이제 뭐 2륜일 때와 뭐 4륜일 때 이제 그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4륜구동 관련 표시를 또 이렇게 보죠, 자세하게. 6번은 이제 실내 내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뭐 자동차 전문가분들 혹시 보시면은 뭐 의견 주셔도 고맙겠고, 저는 뭐 자동차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뭐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엔진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으로 비싼 게 이 의자 같은 실내 이 장비들, 이게 의장품이라 그러더라고요, 실내. 이게 꽤 비싼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전동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죽도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량에서 두 번째로 비싼 게 이런 애들이다. 의자 같은 애들, 의자들이 비싸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거 생각하면서 또 7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실내를 다 살려줬으니까 실내 모습도 실차처럼 이렇게 예쁘게 꾸미면 되겠죠, 그죠? 헤드레스트까지 다 또 이렇게 또 분리형으로 해가지고 통물도 해서 디테일 깨지는 거 싫으니까 또 디테일하게 또 이렇게 푸널 파츠로 다 해줬네요. 또 이 드라이브 안에서 좋네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일반 운전자가 아니라 드라이버네요, 복장이, 그죠? 시트벨트 보니까 드라이버로서 시판용이면서 동시에 또 레이스용 차량인가 봅니다, 그죠? 이 차량이 레이스용으로 사용이 되고 뭐 약간 튜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레이서가 탑재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엔진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 도색까지 해가지고 만든 장내죠, 그죠? 엔진 위에서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실내하고 엔진하고 다 부착이 되고, 도어도 부착이 되고. 우리
그 국산 프라모델하고 포니도 약간 좀 이런 느낌이죠, 그죠? 문짝도 그렇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모터 들어갈 자리 같은 것들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모터라이즈가 아니니까.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제 도색에 대한 예고. 보통 자동차 같은 것들은 광빨이 중요하니까 붓도색보다는 거의 캔스프레이나 에어브러시를 사용하게 되죠. 요건 이제 붓도색으로는 좀 어려운 영역이 아닌가. 그리고 보닛이 이렇게 있는데, 보닛은 이렇게 이제 그냥 두면은 닫힌 상태. 그리고 커팅을 일부분은 이렇게 플라스틱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러너처럼. 그래서 그 부분만 커팅하면은 열 수 있게끔 그렇게 선택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열게 됐을 때는 이런 힌지 파츠죠, 그죠? 물론 가동은 안 되는데 힌지 파츠하고 여기 고정 장치를 이렇게 부착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어 파츠 등에 사용되는 이제 범퍼하고 프론트 파츠들. 이게 또 어떻게 마크가 직접 들어가니까 중요하죠, 그죠? 첫 그 인상이고.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의 드로이안하고도 좀 비슷하네요. 뭐 같은 사람이나 같은 회사에서 디자인했나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요즘도 뭐 그렇겠지만 요즘은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디자인하죠. 회사가 뭐 디자인 연구소가 다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 이탈리아에 있는 뭐 이탈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주제하로 디자인인지 뭐 그런 데서 각 자동차 회사에서 주문 받아가지고 디자인만 해준 애들도 많았어요, 옛날에. 요즘도 있나? 그래서 뭐 드로이한 느낌도 많이 나네요. 포니 느낌도 나고. 여기는 지금 이제 보닛을 분리한 상태네요, 그죠? 엔진까지 같이 보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고 싶으면은 이제 보닛을 분리하라. 그렇게 되고, 이제 클리어 윈도우 부분은 이제 안쪽으로 통짜로 그냥 꽂아두면 되는 방식이네요. 됐습니다. 거의 다 와가네요, 그죠? 11번은 와이퍼, 윈드 와이퍼하고 뒤에 이제 또 테일윙도 이것도 한때 유행했는데 요즘은 좀 유행 안 하죠, 그죠? 한때는 이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또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달았죠. 뭐 스쿠퍼도 달았고, 뭐 티브론도 달았고 많이 달았습니다, 이걸. 포니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클리어 파츠도 좀 더 부착이 되고, 여기는 상하판은 뭐 전동적으로 앞뒤로 걸리게끔 딸깍 거는 방식이네요, 그죠? 접착해도 되고, 뭐 접착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위에 보디가 이제 이렇게 탄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벌리게 되어 있죠, 그죠? 화살표를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미세하게 약간 안쪽으로 좁아져 있는 상태로 금형이 되어 있고 사출이 되고 살짝 벌리는 탄력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안쪽 아래에 있는 샤시 하판을 딱 물게 되는 거죠, 그죠? 뭐 그것도 기술이겠네요, 그죠? 끼워주면 되고, 이건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죠, 그죠? 앞뒤, 그러니까 앞범퍼 뒷범퍼에 걸리게끔 하는 거. 물론 여기는 이제 접착이죠, 그죠? 열 일이 없으니까. 보닛은 여기는 지금 닫힌 모습인데 열린 상태에서도 접착만 하면 되니까 열어둘 수도 있고. 사이드 미러를 붙이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백밀러라고 하지 않기로 했죠, 그죠? 사이드 미러 됐고. 야, 근데 80년대 초반에 이 정도 키트면은 굉장히 정교한 키트로 평가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터라이즈가 절비하던 때니까 모터 빼버리고 하다못해 뭐 엔진 파츠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다 또 추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만 이런 금속 리벳 이런 것들이나 폴리캡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름 그래도 좀 튼튼함도 좀 생각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페이닝 색칠이 나와 있고, 정확하게는 페이닝 앤 마킹이겠죠, 그죠? 데칼도 붙여야 되니까. 이게 뭐 저기 실버 은색을 말하는 것 같네요. 블랙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마크 여기 아우디 대문짝만하게 박아놨네, 이거. 이게 뭐 또 포인트입니다. 데칼이 조금 포함되죠. 여기도 저기 뒷유리창에도 그 당시에는 회사 자동차들이 이렇게 꼭 구입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멘트들이 들어가거든요. 뭐 DOHC 엔진을 사용했다, 뭐 더블 오버헤드 캠샤프트입니까? 아무튼 밸브 수가 왕창 늘어난 좋은 엔진이다, 이런 것들 뭐 뒤쪽에는 어디에 꼭 박았어요. 그래서 이 윈도우에도 뭔가 이게 뭐 꽈뚜로라고 박아놨네요, 그죠? 사륜구동인 것 같아요. 사륜구동 꽈뚜로라고 박아주고 꼭 한마디만 해봐 그러면은
한마디만 꼭 해 그러면 근데 그 말을 여기다 박죠. 뭐 뒤쪽에 박을 수도 있고. 요즘은 이런 레터링들이 많이 이제 없죠, 그죠? 그런 문화도 없고. 쿠프하고 이제 번호판하고 이제 쿠페도 마크인가? 아무튼 상면으로 나와 있고. 어플라잉 데칼스, 데칼 붙이는 방법에 대한 논의. 45분이네요. 1시간 가까운데 하면서 봤고, 파츠는 뭐 어렵게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볼 건 아니고, 이제 박스에도 실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시그니처 컬러 아우디 실버로 해줬습니다. 근데 회색 그레이 아니에요. 실버로 되어 있고, 광은 유광입니다. 유광. 광이 꽤 있어요. 야, 꽤 멋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 뭐지? 지상고만 조금 올리면은 뒷문 열리는 그 4인승이 될 법한 차체의 그 비율, 늘씬한 비율인데 쿠페로 뽑으니까 조금 낮아지면서 쫙 늘어난 라인이 날렵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범퍼는 여기 내부에 들어가 있네요. 범퍼가 들어가 있고, 뒤쪽도 이렇게. 큐. 뭐 디자인은 저기 디테일은 그렇게 뭐 정교한데요, 그죠? 살아 있습니다. 이게 뭐 왕구 틱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정밀 모형의 그런 것들은 다 살아 있네요. 엣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좀 여기 지금 보이시죠, 그죠? 여기 다 트에 있어가지고, 물론 실제 차도 여기에 틈이 있죠. 틈이 근데 그러니까 실제적인 느낌도 주되 안쪽에 몇 군데 커팅만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분리해서 이제 그죠, 개폐식으로 선택해서 칠할 수 있다. 커머스 같습니다. 바디 자체는 굉장히 예쁘네요, 그죠? 포니시 것도 많이 나고. 요즘 아우디는 요런 스타일 요렇게 쿠페로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안 나온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클리어 파츠. 이렇습니다. 투명도 꽤 좋습니다. 에어로는 아니지만은 자동차도 이 클리어의 투명도가 꽤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되어 있고, 각종 램프류 앞에 4점씩 헤드라이트라고 합니까? 내분할, 사분할 그 헤드라이트 파츠들도 꽤 잘 되어 있다. 그런 어떤 문양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게 원래 실차도 여기가 이제 클리어 계열의 플라스틱을 썼나 봅니다, 그죠? 석판대기에다가 뭐 이렇게 이게 레터링만 한 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클리어 통이네요, 이게. 요즘 현대차에서 이게 일자 통으로 좀 많이 좀 미는 것 같은데, 디자인을 통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건 클리어 도료 색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감나게 하려고 그러면, 그죠? 브레이크 등은 이제 클리어 레드, 위쪽은 클리어 오렌지. 요것도 이제 문자에다가 뭐 데칼을 하든지 아니면은 칠을 다 잘 해야 되겠죠, 여기. 쿠페라는 이게 뒤쪽에서는 상당히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죠? 데칼은 진짜 상태가 괜찮아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황변도 없고 꽤 좋네요. 됐고. 여기는 타이어하고, 아까 저기 바퀴 고정은 금속 파츠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리벤 4개에다가 폴리 파츠 4개가 있네요. 그래서 작동이 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되어 있고, 보통 타미야는 라이센스 다 체결해서 돈 다 주면서 모형만 찍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산이라든지 뭐 중국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게 타이어 회사 가게는 거의 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지금 제가 뜯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구디어 타이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죠? 구디어 있고, 타이어 종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영어는 좀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아무튼 뭐 실제와 마찬가지로 타이어의 어떤 그런 규격이라든지 회사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드는 독특하네요, 그죠? 이렇게 뭐 N자가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이네요. H입니까? N입니까?
요즘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즘 것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80년대 초반에 실제 타이어의 어떤 트레드 문양을 최대한 그래도 살려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공제가 있고 80년대 초반이니까 접착제도 타미야가 넣어줬죠, 그죠? 아카데미는 노란색인데요, 이제. 과연 지금 뭐야? 세메다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세메다인, 세멘다인인가 세메다인이 아마 접착제일 겁니다. 세메다인. 여기는 하이조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조인, 프라 세자쿠자이, 프라모델 접착제, 이것도 접착제네.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죠? 다른 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그 셰시 차량 앞판, 여기 이제 실내고 이제 대략 봤을 때 의자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뒷좌석이고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프론트고 여기가 리어 같습니다, 그죠? 블랙으로 나왔고 모터라이즈 아니니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힘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꽈트로가 사륜구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동력 분배 장치, 차동 장치 같은 게 여기 있죠, 그죠? 동력 분배. 그래서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고, 보통 지금이나 당시 고급차들은 이제 FR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엔진은 앞에 있고 프론트, 구동 바퀴는 뒷바퀴 리어에 있어가지고 합쳐서 FR이라고 하거든요. FR. 요즘은 한국 차들 보면은 보통 다 FF죠. 엔진이 프론트 앞에, 드라이브 그 바퀴 축도, 구동 축도 프론트 앞에. 그래서 F 두 개니까 앞으로 가되, 경제성 때문에 앞으로 가는 것들이 보통 현재 트렌드고, 고급차일수록 혹은 과거에서 어떤 트렌드는 동력축을 통해 가지고 대구죠, 그죠? 뒷바퀴를 굴렸다. 근데 뭐 아우디 꽈트로나 사륜구동은 앞바퀴도 돌아야 되니까 동력 분배 장치가 앞바퀴도 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꽈트로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앞뒤로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또 디테일도 몰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러너가 이제 두 번 남았는데, 여기는 실내 그 뭐 의장품이라고 합니까? 이제 뭐 의자 등등 있는데, 자동차가 뭐 부속이 한 2만 개 된다고 합니까? 2만 개, 2, 3만 개? 그래서 이제 뭐 저 부품 중에 제일 비싼 게 의자다. 아니, 두 번째로 비싼 게 의자다. 첫째는 엔진이 제일 비싸고. 요것들은, 뭐 원래 실차를 나름대로 감안한 거겠죠, 그죠? 볼륨감이라든지 너무 불룩불룩하고 그렇진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독일 차들이 시트나 이런 것들이 좀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크기가 작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요즘 나오는 그 BMW 5 시리즈 타보신 분들이 많겠죠, 그죠? 뭐 또 외제차도 많이 타시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3 시리즈 말고 5 시리즈 타서 앉아보면은 차체 서스펜션도 딱딱하지만은 시트도 굉장히 딱딱하죠. 그리고 시트가 생각보다 안 커요. 실내도 안 넓고. 그래서 뭐 그랜저 타다가 5 시리즈 타면은 답답하죠, 사람이. 답답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딱딱하고 별로 그러니까 포근하면서 큼직한 그 시트는 미국 차들이 좀 그런 것 같고, 좀 말랑하면서 좀 큰 시트는, 독일 차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좀 이게 가구처럼 딱딱하면서 이런 느낌, 그리고 볼륨이 없는 느낌, 이런 의자를 좀 많이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BMW 요즘 나오는 5 시리즈도 그렇죠, 그죠? 딱딱한 느낌, 차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블랙이 이제 설정은 맞는데, 이게 데칼로 데칼로 아까 처리하게 돼 있었나? 잠깐만요. 크기가 다른데, 그죠? 이건 프론트는 아닌 것 같은데. 칠을 해야 되나 봅니다, 이 부분은. 이게 칠하기 진짜 어렵겠는데.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딱딱한 느낌. 볼륨감 거의 없는 느낌입니다. 이 부분은 나름 그래도 그 계기판의 바늘이라든지
대시보드 구멍은 안 뚫려 있죠. 물론 그죠. 이 송풍구들의 뭐 기본적인 디테일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뭐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 뭐 공기 조화 장치, 뭐 온도 조절이나 그죠. 에어컨, 뭐 히터, 그리고 뭐 바람의 세기, 그 정도 센터에. 요즘 좀 고급차들은 이게 터치식이죠. 전자식이잖아요. 이렇게 옛날의 차들은 물리 버튼인데 요즘은 전자 버튼으로 조절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옛날 식이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타면은 다 손으로 이렇게 다 그죠. 실내에 이렇게 다 만지고 그 질감을 느끼고 그죠. 그게 또 감성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기 잠깐 또 아시던 분이 이제 뭐 새 차 뽑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차 구경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포르쉐 그 파나메라 S였습니다. 그 터보는 아니고. 그 파나메라 이제 외부에서 보면은 차가 굉장히 크고 그죠. 뭐 스포츠카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타니까 버튼이 거의 다 전자 버튼이에요. 그 파나메라가. 그래서 뭐 조절하는 것도 좀 감도 좀 이상하고 뭐 좀 이질감 느껴지고 그죠. 그리고 뭐 전자적으로 좀 문제 생기면은 조작 자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고급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아예 그러면 이렇게 물리 버튼인데 그런 것들을 더 고급 소재를 쓰는 게 고급차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굉장히 고가의 차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전자 버튼은 저는 좀 안 좋아한다. 또 고전프라 좋아하는 뭐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좋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실제 버튼이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 계기판 주변으로 이제 여기 버튼 배치도 옛날에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뭐 이런 어떤 그 레이아웃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자동차의 어떤 기본 틀은 또 비슷비슷하게 가니까 다른 뭐 우리나라 국내 차도 마찬가지고 그죠? 또 서로 또 벤치마크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스피커가 좀 앙증맞네요, 그죠? 후방 스피커가 이렇게 노출이 돼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그 뒷좌석 위쪽에 이렇게 후방 스피커가 이렇게 노출된 경우도 있었어요, 차들이. 그리고 뭐 나름 뭐 80년대나 이렇게 또 자동차 자가용은 부의 상징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남편 그다음에 이제 와이프 뭐 두 자녀 자켓이니까 애 2명 태우고 그죠. 여기 하나 또 실은 게 있죠. 여기 각 티슈 하나 딱 넣어두면은 딱 중산층이나 아니면 좀 부유한 어떤 그 가정의 상징이 되지 않나. 보니까 각티슈 하나는 꼭 두고 다니더라고요. 뭐 차에서 다른 차량 실내 공간을 다른 용도로 혹시 있어서 성인들이 젊은 청중 남녀가 좀 야한 용도로 쓰기 때문에 각티슈로 둔 건가? 뭐 기원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휠은 이게 이제 이 도금이잖아요, 그죠? 또 크롬 도금이 잘 되어 있고, 야, 박스 옆에서 그림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좀 허접했는데 크롬 도금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살 때가 스포크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뭐 크게 5개 쓰면 파이버 스포크 휠 그랬고, 뭐 이렇게 설명은 없었지만은 당시에는 고급차들이 이 알로이 휠이라 그래가지고 알루미늄 혹은 알루미늄 합금 휠을 많이 썼어요 고급차들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쿠페고 경기용 느낌도 나고 또 고급차다 보니까 알루미늄 휠로 아마 실제 차량은 이게 제작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안쪽은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쏘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처럼 LED가 직접 앞으로 쏘는 게 아니라 전구가 뒤로 빛을 비추면은 그게 반사돼서 앞으로 쏘는 방식이잖아요, 옛날 거는. 그래서 그 반사판을 은색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크롬이 되어 있네요.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죠? 실제 차량 느낌을 주기 위해서. 벌써 1시간입니다. 또 막 주저리 하다 보니까 모형 얘기가 뭐 잡다하게 또 말씀 많이 들었네요. 그죠? 마지막 넣어놓고, 실내 부분인데, 실내는, 이렇게 이제 탑재되는 그 피규어, 인형의 어떤 동세만 좀 보면 되겠죠. 그죠? 타미야 키트는
이 자세가 실내 이렇게 딱 의자에 잘 붙게끔 나름대로 이렇게 수정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 부착이 될 겁니다. 어떤 제품들은 인형 이렇게 탑승시키는 게 좀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독립 변가 장치들도 이렇게 좀 꽤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이것들은 차량 그 이제 그 엔진 있는 부위가 되겠네요. 그죠? 뭐 워셔액 같은 게 들어가네요. 여기는 도어 부분이고, 원래도 아우디나 독일 차들은 이렇게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걔는 심플하게 다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도어 패널 부분들이 뭐 거의 장식이 없죠. 뭐 당시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쇼급 쇼바도 별도 파츠로 되어 있네요. 그때 뭐 90년대 그때 자동차 잡지 보면은 국산차 오너분들한테 이제 광고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뭐 독일에서 온 뭐 쇼급 쇼바다, 뭐 일본에서 온 거다 그래가지고 이게 저 안에 이게 가스하고 오일 같은 게 같이 들어가나요? 이게 위에 거는 코일 스프링이고, 그죠? 이거 광고도 많이 했죠. 그래서 아마 바꾸신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별도 파츠로 되어 있네요. 오늘은 뭐 이제 자동차 모형, 제가 아마 최초죠, 그죠? 지금까지 자동차 정밀 모형 프라모델은 한 번도 리뷰 안 한 것 같은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 중에 또 자동차 모형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뭐 구독자분 아니시더라도, 그죠? 또 차량 모형도 또 많이 즐기시는 분이 계시면 또 이런 것들도 한번 있었다 옛날에. 그래서 한번 또 재밌게 봐주시고 또 평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